부산의 늦여름,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무겁게 사람들을 감쌌다. 감천동의 오래된 골목은 해가 지면서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낡은 콘크리트 담장, 녹슨 철문, 그리고 햇빛에 바랜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인 작은 마당들이 골목을 채웠다.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가 메아리 쳤고, 누군가의 뒷마당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바닷바람이 섞여 은은히 퍼졌다. 골목 끝의 작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변화의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다. 박지연 대위, 28세는 혼자 걷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군화가 고르지 않은 보도 위에서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탁탁탁. 마치 각 걸음이 그녀의 의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지연은 몇 시간 전 부산역에 도착해 군복을 벗고 청바지와 흰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고향의 거리를 느끼고 싶었다. 5년 만에 돌아온 감천동은 여전히 그녀의 어린 시절을 속삭였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던 시장, 그리고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던 기억들. 하지만 그 기억들 사이에는 희미한 아픔도 있었다. 이곳에서 자란 그녀는 늘 더 큰 세상을 꿈꿨고 그 꿈이 그녀를 군대까지 이끌었다. 지연은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녀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골목의 모퉁이, 지붕 위 창문,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빠르게 훑었다. 군인 특유의 경계심이었다. 그녀의 더플백은 허리에 부딪히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군 생활을 담은 물건들이 있었다. 훈련장에서 받은 표창장, 동료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한 통.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이곳으로 다시 이끌었다. 골목 어귀를 지나며 그녀는 작은 교회 앞에 멈췄다. 오래된 간판은 비뚤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니 너도 죄를 짓지 마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연은 그 문구를 보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 킥킥대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미소가 반만 피어났다. 그녀의 가슴은 묵직했다. 이곳의 빛은 부드럽고 느렸다. 낡은 집들의 벗겨진 페인트조차 어딘가 품위 있게 보였다. 전선 위에는 묶인 운동화 한 켤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장난, 추억, 혹은 경고. 지연은 그 신발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곳은 정말 변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골목 끝의 편의점 앞에는 10대 소년 몇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캔 음료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중 한 소년이 지연을 보며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요, 혹시 군인이세요? 지연은 걸음을 멈췄다. 질문이 갑작스러웠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맞아요,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사촌 형이 해병대예요. 걷는 게 똑같아요. 뭔가 목적 있는 것처럼요. 지연은 미소 지었다. 그렇게 보이나요? 소년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친구가 그를 불렀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지연의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를 남겼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위축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녀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게 그녀가 군대에서 버틴 이유였다. 명예나 훈장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의 집이 있는 골목이 멀리 보였다. 오래된 2층 집, 삐걱거리는 현관, 그리고 마당의 감나무.
그 집은 그녀의 어린 시절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부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다. 지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훈련된 본능이 먼저 반응했다. 숨결이 미세하게 바뀌었고 손가락이 살짝 굳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의 걸음에 맞춰 따라오는 듯했다. 경찰차였다. 검은색과 흰색의 순찰차가 골목의 좁은 길을 따라 그녀를 쫓아왔다. 창문이 내려가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아가씨, 잠깐 멈춰. 지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운전석에는 30대 후반의 경찰관, 김민수 순경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해가 이미 저물어 반사가 없었다. 그의 손은 창틀에 걸쳐 있었고 손가락은 톡톡거리며 마치 이미 이 상황에 지루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연은 그의 눈빛을 읽었다. 호기심이 아니라 권위를 과시하려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뱃속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두려움은 아니었다. 준비였다. 여기 사는 사람 맞아? 그의 목소리는 무례하고 날카로웠다. 지연은 침착하게 답했다. 네, 여기서 자랐어요. 2블록 앞이 제 집이에요. 김민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의 말투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암시하는 듯 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 없었던 건 아니죠. 지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김민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불쾌한 미소였다. 이름이 뭐야? 그가 물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명령이었다. 박지연 대위, 대한민국 육군.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김민수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다. 믿지 않는 기색, 아니 경멸이었다. 군인? 대위?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럴 리가. 신분증 보여줘. 지연은 지갑에서 군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그가 잡지 못할 거리에서, 하지만 읽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는 몸을 내밀어 카드를 봤지만 진지하게 확인하려는 눈빛이 아니었다. 멋진 카드네. 위조도 잘했겠지. 그의 말은 그녀를 도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지연의 턱이 살짝 굳었다. 화가 아니라 피로였다. 그녀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다. 공항에서, 기지에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하지만 고향에서 듣는 건 더 아팠다. 이곳은 그녀가 뿌리를 내린 곳이었다. 이곳에서조차 그녀는 낯선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다. 방금 제 신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민수의 미소가 더 짙어졌다. 군인 같지 않네. 대위라고?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내가 보기엔 너 같은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켜 잘난 척 거만하게 굴면서. 너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지연을 찔렀다. 예상했던 상처였지만 그래도 날카로웠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는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까지 온 건 제 발로 걸어온 겁니다. 김민수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의 침착함이 그를 더 화나게 했다. 어디 가는 거야, 대위? 그는 대위를 조롱하듯 발음했다. 집에요. 어머니 집이 6블록 앞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가 고개를 기울였다. 웃겨. 이 동네 딸 같진 않은데. 여기 사람들은 보통 너처럼 자신만만하게 안 돌아다녀. 그의 말은 그녀의 외모, 그녀의 자신감, 그녀의 존재 자체를 겨냥했다. 지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자신감이 죄는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김민수의 턱이 꿈틀거렸다. 그녀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내 생각엔 네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다. 지연의 몸이 긴장했다. 눈에 보일 정도로가 아니라 조종사가 엔진 이상을 감지할 때처럼 미세하게. 제 신분증을 보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씀드렸습니다. 법을 어긴 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수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여기선 내가 정해. 그의 목소리는 골목에 메아리 쳤다. 그 순간 골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0대 소녀 둘이 편의점 앞에서 멈췄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여성,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중년 남성, 그리고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그들의 시선이 무거웠다. 스마트폰이 하나둘 올라갔다. 김민수는 이를 눈치챘다. 그의 몸이 굳었다. 그는 더 크게 말했다. 이건 정당한 검문이다. 명령을 거부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연극적이었다. 지연은 살짝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다. 단지 상황을 읽었다. 당신은 이유 없이 평화로운 걸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김민수가 이를 악물었다. 법률가 흉내 내는 거야? 군인이라며? 그는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신분증을 지금 내 손에 내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이 다가오는 걸 봤다.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그녀는 움직였다. 공격적으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 발짝 물러서며 그의 손을 살짝 비틀었다. 군사훈련의 기본 동작이었다. 김민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의 발이 콘크리트에 미끄러지며 앞으로 쏠렸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와, 완전 피했네. 한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소도 조롱도 없었다. 다시 자세를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김민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숨이 빨라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넌 경찰을 공격했어. 그는 소리쳤다. 그건 체포 사유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니요. 지연이 단호히 말했다. 당신이 먼저 접촉을 시도했죠. 저는 그걸 피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다. 부산의 늦얼음,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무겁게 사람들을 감쌌다. 감천동의 오래된 골목은 해가 지면서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낡은 콘크리트 담장, 녹슨 철문, 그리고 햇빛에 바랜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인 작은 마당들이 골목을 채웠다.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가 메아리 쳤고 누군가의 뒷마당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바닷바람이 섞여 은은히 퍼졌다. 골목 끝의 작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변화의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다. 박지연 대위, 28세는 혼자 걷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군화가 고르지 않은 보도 위에서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탁탁탁. 마치 각 걸음이 그녀의 의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지연은 몇 시간 전 부산역에 도착해 군복을 벗고 청바지와 흰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고향의 거리를 느끼고 싶었다. 5년 만에 돌아온 감천동은 여전히 그녀의 어린 시절을 속삭였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던 시장, 그리고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던 기억들. 하지만 그 기억들 사이에는 희미한 아픔도 있었다. 이곳에서 자란 그녀는 늘 더 큰 세상을 꿈꿨고 그 꿈이 그녀를 군대까지 이끌었다.
지연은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녀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골목의 모퉁이, 지붕 위 창문,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빠르게 훑었다. 군인 특유의 경계심이었다. 그녀의 더플백은 허리에 부딪히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군 생활을 담은 물건들이 있었다. 훈련장에서 받은 표창장, 동료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한 통.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이곳으로 다시 이끌었다. 골목 어귀를 지나며 그녀는 작은 교회 앞에 멈췄다. 오래된 간판은 비뚤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니 너도 죄를 짓지 마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연은 그 문구를 보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 킥킥대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미소가 반만 피어났다. 그녀의 가슴은 묵직했다. 이곳의 빛은 부드럽고 느렸다. 낡은 집들에 벗겨진 페인트조차 어딘가 품위 있게 보였다. 전선 위에는 묶인 운동화 한 켤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장난, 추억, 혹은 경고. 지연은 그 신발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곳은 정말 변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골목 끝의 편의점 앞에는 10대 소년 몇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캔 음료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중 한 소년이 지연을 보며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요, 혹시 군인이세요? 지연은 걸음을 멈췄다. 질문이 갑작스러웠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맞아요,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사촌 형이 해병대예요. 걷는 게 똑같아요. 뭔가 목적 있는 것처럼요. 지연은 미소 지었다. 그렇게 보이나요? 소년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친구가 그를 불렀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지연의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를 남겼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위축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녀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게 그녀가 군대에서 버틴 이유였다. 명예나 훈장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의 집이 있는 골목이 멀리 보였다. 오래된 2층 집, 삐걱거리는 현관, 그리고 마당의 감나무. 그 집은 그녀의 어린 시절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부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다. 지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훈련된 본능이 먼저 반응했다. 숨결이 미세하게 바뀌었고 손가락이 살짝 굳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의 걸음에 맞춰 따라오는 듯 했다. 경찰차였다. 검은색과 흰색의 순찰차가 골목의 좁은 길을 따라 그녀를 쫓아왔다. 창문이 내려가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아가씨, 잠깐 멈춰. 지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운전석에는 30대 후반의 경찰관, 김민수 순경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해가 이미 저물어 반사가 없었다. 그의 손은 창틀에 걸쳐 있었고 손가락은 톡톡거리며 마치 이미 이 상황에 지루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연은 그의 눈빛을 읽었다. 호기심이 아니라 권위를 과시하려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뱃속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두려움은 아니었다. 준비였다. 여기 사는 사람 맞아? 그의 목소리는 무례하고 날카로웠다. 지연은 침착하게 답했다. 네, 여기서 자랐어요. 2 블록 앞이 제 집이에요. 김민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의 말투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암시하는 듯 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 없었던 건 아니죠. 지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김민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불쾌한 미소였다. 이름이 뭐야? 그가 물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명령이었다. 박지연 대위, 대한민국 육군.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김민수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다. 믿지 않는 기색, 아니 경멸이었다. 군인, 대위?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럴 리가. 신분증 보여줘. 지연은 지갑에서 군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그가 잡지 못할 거리에서, 하지만 읽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는 몸을 내밀어 카드를 봤지만 진지하게 확인하려는 눈빛이 아니었다. 멋진 카드네. 위조도 잘했겠지. 그의 말은 그녀를 도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지연의 턱이 살짝 굳었다. 화가 아니라 피로였다. 그녀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다. 공항에서, 기지에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하지만 고향에서 듣는 건 더 아팠다. 이곳은 그녀가 뿌리를 내린 곳이었다. 이곳에서조차 그녀는 낯선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다. 방금 제 신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민수의 미소가 더 짙어졌다. 군인 같지 않네. 대위라고?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내가 보기엔 너 같은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켜 잘난 척 거만하게 굴면서 너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지연을 찔렀다. 예상했던 상처였지만 그래도 날카로웠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는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까지 온 건 제 발로 걸어온 겁니다. 김민수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의 침착함이 그를 더 화나게 했다. 어디 가는 거야, 대위? 그는 대위를 조롱하듯 발음했다. 집에요. 어머니 집이 6블록 앞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가 고개를 기울였다. 웃겨. 이 동네 딸 같진 않은데 여기 사람들은 보통 너처럼 자신만만하게 안 돌아다녀. 그의 말은 그녀의 외모, 그녀의 자신감, 그녀의 존재 자체를 겨냥했다. 지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자신감이 죄는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김민수의 턱이 꿈틀거렸다. 그녀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내 생각엔 네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다. 지연의 몸이 긴장했다. 눈에 보일 정도로가 아니라 조종사가 엔진 이상을 감지할 때처럼 미세하게. 제 신분증을 보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씀드렸습니다. 법을 어긴 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수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여기선 내가 정해. 그의 목소리는 골목에 메아리 쳤다. 그 순간 골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0대 소녀 둘이 편의점 앞에서 멈췄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여성,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중년 남성, 그리고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그들의 시선이 무거웠다. 스마트폰이 하나둘 올라갔다. 김민수는 이를 눈치챘다. 그의 몸이 굳었다. 그는 더 크게 말했다. 이건 정당한 검문이다. 명령을 거부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연극적이었다. 지연은 살짝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다. 단지 상황을 읽었다. 당신은 이유 없이 평화로운 걸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김민수가 이를 악물었다. 법률가 흉내 내는 거야?
군인이라며? 그는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신분증을 지금 내 손에 내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이 다가오는 걸 봤다.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그녀는 움직였다. 공격적으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 발짝 물러서며 그의 손을 살짝 비틀었다. 군사훈련의 기본 동작이었다. 김민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의 발이 콘크리트에 미끄러지며 앞으로 쏠렸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와, 완전 피했네. 한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소도 조롱도 없었다. 다시 자세를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김민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숨이 빨라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넌 경찰을 공격했어. 그는 소리쳤다. 그건 체포 사유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니요. 지연이 단호히 말했다. 당신이 먼저 접촉을 시도했죠. 저는 그걸 피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다. 지연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다. 그녀의 발소리만 조용히 골목을 울렸다. 군중의 시선이 그녀를 따랐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몇 블록 뒤 해는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메뚜기 소리가 커졌다. 공기는 이제 시원해졌다. 지연은 어머니의 집 앞에 멈췄다. 낡은 2층 집이었다. 삐걱거리는 현관, 마당의 감나무, 그리고 오래된 우체통.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다. 그녀는 계단에 앉아 더플백을 내려놓았다. 어깨가 처음으로 풀렸다. 현관문이 삐걱 열리며 박영수 삼촌이 나왔다. 50대 후반, 머리가 희끗한 그는 지연 옆에 앉았다. 차가운 보리차를 건넸다. 둘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여전히 웃으며 뛰놀고 있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너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 영수가 말했다. 지연은 웃었다.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넌 잘했어. 침착했지. 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지연의 미소가 작아졌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걷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수는 무릎에 팔꿈치를 괴며 말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있지. 강함은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를 넘어뜨리려 할 때 똑바로 서는 거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이 묵직해졌다. 이런 싸움이 계속될까요, 삼촌? 그녀가 물었다. 그가 그녀를 봤다. 질문이 틀렸어, 지연아. 세상을 다 바꿀 순 없어. 하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순 있지. 지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골목에서 폰을 들었던 소녀가 떠올랐다. 그녀가 이 영상을 보고 자신감을 얻을지도 몰랐다. 언젠가 군인이 되려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발짝 내디딜지도 몰랐다. 그거면 됐다. 그녀는 뒤로 기대 감나무를 올려다봤다.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렸다. 이제 뭘 할 건지 영수가 물었다. 계속 걸을 거예요. 지연이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해가 완전히 졌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지연은 삼촌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잃지 않았다. 한 여성의 당당한 걸음이 고향거리 한복판에서 역사를 조금씩 바꿨다. 박지연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용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2023년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을 괴롭히던 학교 폭력을 폭로하며 동급생들을 지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교무실에 찾아가 진실을 말했고 결국 학교는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또 2024년에는 한 시민이 부당한 주차 단속에 맞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항의하며 문제를 바로잡았습니다. 심지어 작은 마을에서는 한 노인이 지역시장에 불공정한 가격 정책에 맞서 목소리를 냈고 결국 시장 상인들이 단합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연결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레이션은 계속된다. 지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부당함 앞에서 무엇을 할 건가요? 침묵할 건가요? 아니면 한 발짝 내디딜 건가요? 그 한 걸음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한 걸음은 어떤 변화를 만들 건가요?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더 많은 용기의 순간을 만들어가요. 화면은 부산의 야경으로 페이드아웃되며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